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얼핏 보면 순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계속 참다가 결국 화를 폭발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뜻도 있겠지만 순해 보이는 얼굴만 가지고는 쉽게 파악하기 힘든 사람의 성격이 있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여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이러한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꾸몄던 얼굴과 태도는 어느 시점에 드러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평생 갈 사람과 당장 거를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중심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도 은연중에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무조건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격 자체는 남들 눈에 꼴보기 싫을 뿐이지 그 자체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돋보이지 못하면 오로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만해 보이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격이 지나치지 않다면 그나마 조금씩 달래가며 지낼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성가신 것이 사실이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을 달래가며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성격이 과하면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모든 분위기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 버린다. 상대가 주도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 기분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 깎아내릴지도 모르기에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는 다른 사람들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상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그저 당연하기만 한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더욱 심해지면 결국 친한 친구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손절 신호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도하던 사람도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본인에게 무조건 동조해주고 맡긴다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만 간다. 누군가는 이런 성격을 보고 남자다운 성격이니 화끈한 성격이니 하며 근성이 있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성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여기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상대방을 부하처럼 부리는 관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내로남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남들 앞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절대 못 참는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격한 증오를 느끼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남을 비웃고 매번 저지르는 무례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굳이 힘들게 어울릴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의 착한 보통 사람들은 정 때문에 그 사람이 무안할까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만 한다. 반면 절대 놓치지 말고 평생 가야 할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품을 보여준다.
이들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려고 한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이런 성품에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서 높여주기까지 한다. 앞서 말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기에 적이 생기고 속으로는 다들 인정하지 않지만 남을 배려하며 높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높아진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느냐 존중하느냐의 차이이다. 한마디로 배려의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살피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권력을 줘보라고 한다. 마냥 착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죽혀 세워주니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걸러야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죽혀 세워주면 기고만장해지고 상대를 쉽게 여긴다.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 같으니 그동안 착한 얼굴이라는 가면 속에 은밀하게 숨겨왔던 못된 마음을 편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상대가 이런 사람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지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두 번째, 끝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면접이나 미팅 등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첫인상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빈번하다. 첫인상만 보고 인간관계를 맺었다가 첫인상과 다른 모습에 실망이 쌓이며 점점 사람에 대한 생각이 신중해지곤 한다. 대신 끝인상으로 사람의 진면목을 가늠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첫인상이 좋은 것보다 끝인상이 좋은 게 더욱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주는 첫인상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나기에 누구나 속일 수 있지만 끝인상은 어지간해서는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가 친절하고 선한 태도로 대하지만 이미 친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와 퇴사할 때의 태도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퇴사하려고 하자 자기 맘대로 행동하거나 안하무인격으로 근무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아왔을 것이다.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인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 혹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일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아직 퇴사하기도 전이지만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집단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멋대로 어기고 직장 동료들에게 선을 넘어가며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참았던 행동도 편하게 한다. 더 이상 볼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기에 이런 끝인상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다.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시 안 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아라. 상황이 달라져도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날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모습은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곳에 적용된다. 관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의 가식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된다. 처음엔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도 어느 순간 선을 넘고 있고
나를 이용하려고도 한다. 이처럼 끝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첫인상만큼 끝인상도 좋은 사람이나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며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고 무엇보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결코 선을 넘지 않는다. 특히 끝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풀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하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끝을 잘 맺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나를 높이고 좋은 사람이 주변에 모이는 방법이다. 세 번째, 상대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친구의 형편이 보통이거나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면 아마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잘해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어려워졌을 때 이전까진 보이지 않고 꼭꼭 숨겨두었던 야비한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순한 인상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인상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상대가 잘 나갈 땐 친밀함을 강조하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상대가 재기가 힘들 정도로 실패하자 여발한 듯이 큰 소리를 치며 차갑게 군다. 여기에 설교를 곁들이기까지 한다. 그동안 상대가 잘 나가기에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 참았던 것일 수도 아니면 친구임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하고 상대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부러워하고 샘을 내며 상대방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못된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인 이상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기까지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자신에게 잘해주더라도 실패를 바라는 당장 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를 누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 그동안 보인 모습은 꾸며낸 모습이고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상대방을 친구로 보기보다는 누르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까지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비겁한 사람인 것이다. 또한 상대가 잘못됐을 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차갑게 벽부터 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상대방이 잘 안되고 있을 때 귀찮아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며 거리를 두며 손절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전까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망해버린 친구는 이젠 별 볼 일 없으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에 이런 행동을 부담 없이 보이는 것이다. 이럴 때 상대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앞에서 그동안의 모습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여겨왔다는 것에 비로소 후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한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교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상이나 성격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참 냉정하고 철저히 계산적이기까지 하기에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여러 상황을 보내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렇게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서서히 알려지게 되며 그렇기에 좋은 사람들은 멀어지며 남아있는 계산적인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고 그때부터 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기에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받으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제동이 걸린다.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점점 쌓이기에 자신의 복을 점점 까먹는 업보로 돌아오기 쉽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업을 얻었을 때, 잘 산다고 봤던 상대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보통은 상대방을 위로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를 은근히 조롱하고
자기 자신이 더 잘 나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상대가 회사에서 잘린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월급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 상대방의 사업이 예전보다 더 잘 된다는 소식 등을 듣고 결국 다시 열등감만 가진 채 좌절한다. 지배욕, 비교의식, 열등감 등의 감정으로 인간관계를 갉아먹어버린 경우이다. 흔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는 사이라고 말한다. 이는 계산적인 사이와는 다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브앤테이크는 상대로부터 무조건 대가를 받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준 진정성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도 상대방에게 진정성과 배려를 주려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줬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상대로부터 좋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상대나 내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잘해주어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잔잔하게 평생 이어지는 사람이다. 네 번째, 친하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조롱하는 사람. 친한 사이에서 놀리는 일은 종종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인간관계를 점검해보면 이런 사람 대부분은 멀어져 있다. 나이 들어 만나는 모임에서 어릴 때처럼 거리낌 없이 놀리는 친구에겐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 나이 먹고 그런 얘기나 하냐? 라며 핀잔을 심심치 않게 한다. 이건 마냥 유치해서만은 아니다. 기분 나쁜 소리는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자주 듣게 되면 더 이상 장난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듣는 사람이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난이라고 할 수 없다. 거리낌 없이 놀리는 친구들은 거리낌 없다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순수한 마음에서 친구를 조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쌍방이기에 일방적인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행동하면 주위에서 이를 두고 철없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 감정에 대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인간관계의 처서들을 살펴보아도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하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놀린다고 한다. 상대방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기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친구의 단점과 아픈 곳을 찌른다.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게도 자기 재미에 빠져 자기가 선을 넘은 줄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은연중에 싫은 표현을 한다.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깨질까봐 참으면서 넌지시 티를 내기도 하고 자제하라며 한마디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선을 넘었더라도 남의 지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는 우정을 길게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먹혔다는 생각에 더 크게 떠들고 다른 주제로 조롱하고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냐는 반응을 하기도 한다. 거리낌 없이 조롱한 본인이 잘못이거늘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옹졸하다며 분위기를 깬다며 장난도 못 받아주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행동이다. 내가 남을 조롱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친구들도 멀어지게 된다. 상대방을 향한 말이 선을 넘어가면 농담은 비웃음이 되고 이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말을 꼭 명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라. 친할수록 더욱 더 조심하고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이야 말로 큰 다툼 없이 평생 갈 친구이다. 5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어디서든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친구 사이에서도 중심이 돼야 하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은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정말 뛰어나서 중심인 것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이 과하지 않다면 그나마 다독이며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가실 것이다. 상대가 주도하는 것이 가끔은 편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떠받들어줘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는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려를 당연하다고 여기기에 상대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상대 감정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 때론 이런 성격을 갖고 근성이 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이고 이기고 지는 관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 법하다. 우리는 친구와 잘 지내고 싶은 것이지 친구를 모시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것은 못 참지만 남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무례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계속 옆에 두면 나를 짜증나게 괴롭히며 결국 그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정리된다. 평생 갈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며 주변에는 이미 좋은 사람들이 많기에 이런 사람과 어울려라. 평생 갈 사람과 당장 거를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건 역시도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